오늘 주제는 평양 낭낭 고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심도 있는 내용을 달아달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세 사람, 일명 우리나라 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자기들이 자평한 인물들인데, 두 사람은 교수에 임용이 되었고 한 사람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임용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덕일 소장과 복기대 교수를 집중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역사 스토리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있는 일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니 신상에 대한 공개라든지 비방 이런 내용은 비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북아 역사 지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독도가 누락되어 있고 경기도까지 위나라가 차지했다고 그린 지도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죠? 저 지도가 8년간 70여 명이 투입돼 가지고 47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2008년 용역이 진행되고 난 뒤에 2015년에 이 문제점이 집중 이렇게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이 내용은 폐기되고 연구비를 회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끝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재심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 지도는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 폐기 사건을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두 사람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런 내용은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동안 있어 왔던 일만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이 지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자기들 자체끼리 16번째까지 걸쳐서 자체 심사를 했는데 점수를 얼마만큼 매기느냐, 84.8에서 95점으로 매기가지고 전부 다 합격을 했다고 자기들이 자체 평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체 평가가 아니라 외부 심사가 이루어졌죠. 자, 2016년 12월 15일 최종 결과 보고심사에서 자기들끼리 90점 정도까지를 매겼는데 평점이 14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폐기 처리되고 10억 국고 환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도는 폐기되었고 이 지도에 대해서 계속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이 지도를 다시 살릴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지도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국고 환수에 대해서도 더 이상 뒤에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평점 14점으로 폐기됐죠.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런 일이 계속 지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자마자 우리나라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벌리는 내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이제 이 지도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기 시작하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역사 비평이라는 잡지에 계속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글을 기재를 합니다. 논문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뭐냐, 이 지도가 폐기된 것은 유사사학자들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폐기시켰다고 주장을 논문에서 계속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낭낭군이 틀림없이 있었다, 한사군이 있었다, 이 주장을 계속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한국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젊은 역사학자들 사이비 역사학에 맞서다, 욕망 너머의 한국고대사, 이런 책을 내가지고 자기들 논문을 책을 내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치 저것이 학문으로 인정된 것처럼 서정가의 저 책이 이제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술 논문 발표에 의해서 언론에 이제 젊은 아이들을 노출을 시킵니다. 자, 2016년 4월 10일 경향신문에 안정준, 기경량, 위가야 씨를 내세워서 학문의 선을 넘은 고대사 논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서운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의 주장을 대변케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학자들은 다 이제 숨어버리고 안 나올라 하죠. 자, 그래서 젊은 그동안 이제 키웠던 이제 아이들을 내세워가지고 발표하는데, 거기에 경향신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시면 안정중 씨는 1990년 평양 정백동 고분에서 초원 4년 호구부 물건이 나왔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인구 센서스 자료인데 낙랑군 25개 현의 구역별 인구 분포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국 한나라 때인 기원전 45년 당시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군인의 행정 제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자료를 요동반대에서 건너왔다고 해석하는 근거는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맞은지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초원 사는 호구부라든지 저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참 충격적인 겁니다. 그 내용이 과연 정답일까요? 그리고 기경양 씨는 이럽니다. 호구부 목관뿐만 아니라 고분에서 나온 칠기가 있는데 전환시대의 연대 명문이 새겨져 있고 무덤 양식 부장품 모두 중국식이다 했는데 과연 중국식일까요? 자, 그리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고려 때 나왔고 이미 문제가 다 정리됐다.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유학자들이 다 길론 지었다라고 기경양 씨는 또 주장하고, 위가야는 뭐냐? 요즘 정약용에 대한 문제가 자꾸 이제 아방강력구 문제가 이제 지적되니까 뭐라냐? 실학자들은 그저 사료를 따라 길론을 지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료가 우리를 인도한 셈이다 해가지고, 자, 평양 낙랑곳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고 경향신문에 대해서 특별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또 이제 띄워주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일보의 조태성 기자, 이 조태성 기자가 쓰는 글에는 반드시 시민사학을 유사사기라고 표현하는 글을 반드시 이 양반이 잡아넣죠. 최근 기사에도 또 실렸습니다. 잘 나가다가 인삼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냐, 동북아 역사에 그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또 하버드 대학 이렇게 여러분들 10억 지도 단위 책이죠.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유사사학이라는 내용을 쭉 해가지고 유사사학자들이 그 책을 목내겠다는 언급을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조태성입니다. 한국일보에. 자, 2017년 6월 5일자 신문에 기경양과 그 다음에 이때는 가천대 강사였습니다. 기경양 씨는 안정준 씨 연구 교수였고요. 김재원 씨가 이제 만인만색 연구 네트워크, 연구자 네트워크 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대서 특별했는데, 뭐가 나왔냐? 안정준 씨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논전 끝냈고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재원 씨, 100년 전이라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그 다음에, 자, 기경양 씨는 그러면 2200년 전에 조선 실학자들이 논쟁을 끝냈다고 하자. 자, 정약용이라든지 한백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논쟁을 다 끝냈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한국일보에 그대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무덤을 발굴한 북한에서는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이제 그 내용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 시립대 교수인 안정중 씨는 역사비평 2016년 논문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낙랑지역 고분의 수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에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의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 학계에서 3,000개의 낙랑군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한사군의 낙랑군이라고 인정했다는 쪽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알기로는 교수 임명에도 이 자료를 쓴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로요. 그래서 지금 현 시립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안정춘 씨가 인용한 북한학계의 평양 일대 낙랑 무덤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리순진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해방 전의 일제의 의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낙랑 무덤을 한나라 낙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낙랑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제평양서를 조작해냈다.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은 평양 일대에서 일제 의용사가들이 파본 것의 30배에 달하는 근 3,000기에 달하는 낙랑 무덤을 발굴 정리하였다.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낙랑 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라고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안정준 씨는
북한학계에서 3,000개의 일모듬을 발굴해가지고 낙랑군이라고 이렇게 인정했고, 그것은 앞으로 바뀔 사실이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작 북한학계의 실제 보고서는 뭐냐? 한나라 낙랑은 조작된 바로 학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시립대에 아마 국사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팩트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낙랑군 복리에 대해서 북한학계에서 조선고고학연구해제집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1995년에 발표했습니다. 물성 분석을 통하여 본 점재현 신사비죠. 점재비와 복리의 진면모 해가지고 결과 뭐라 했습니까? 복리의 주성분 원소인 CR, CeV 함량이 낙랑토성의 토양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낙랑토성 부근의 토양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하며, 최근 낙랑구역의 토성 발굴 당시 복리가 전혀 발굴되지 않아 이 지역 복리는 일제 위조물로 판단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쪽 지역에 이렇게 찾아냈다는 낙랑군 복리는 전부 다 일본의 일제의 위조물, 거짓말로 만든 어떻습니까? 위조물로 판단된다고 북한학계에서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재인 신사비에 대해서 암석 성분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학계에서 조사한 것이 또 발표됐습니다. 조선고고학 연구해제집에 나왔는데요. 김교경, 정강철이라는 사회과학은 학자가 발표했는데, 노란 것만 보겠습니다. 결국 점재인 화강석은 주변 화강석과 성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성시기도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유화지방 등 다른 지역 화강석으로 만들어 용광군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저것은 평양 낙랑군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쪽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저 비석은 들고 왔다는 것이죠. 딴 데서 글을 써가지고 이동해 왔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점재인 신사표도 조작된 비석이라고 북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이 낙랑군 호구 이 부분 대해서 목판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역사과학 이렇게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북한학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북한의 학자인 손영종이죠. 이 양반이 초원 4년에 호구 통계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여기 나오죠. 얼핏 서북한에 낙랑군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요동반도의 천산산맥이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초원 4년 호구를 통해서 평양 지역의 낙랑군이 속하였다는 논리를 부정하였다라고 어떻습니까? 논문 발표 내용이 쭉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결국은 뭐냐? 이 호구판도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한길의 자체 이렇게 역사 연구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발표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이문영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 무시하고 뭐냐? 막대한 평양 출도 낙랑유물 식민사관이 조작한 것이냐 해가지고 매일경제에 기사를 싣고요. 그런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한국사 유사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사학과 들어간다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반드시 보는 책으로서 뭐죠? 바로 유사역사학 비판을 보면서 환단곡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평양 낙랑군설을 부정하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유사역사학 사입이라고 이제 모는 이렇게 기본적인 논리 틀이 바로 유사역사학 비판 이 책입니다. 자, 북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3,000기를 발굴해가지고 평양 낙랑유물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서강대 출신의 사학가, 바로 이제 소설가인 이문영 씨가 북한학계의 모든 학술 결과를 무시하고 그것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책까지 내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겨레 21회 편집장, 자, 편집장이 나서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2017년 자료입니다. 한겨레 20일. 자,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2600여 개의 낭낭 고분이 확인되는데 옛 사서의 기록과 이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 사학자들은 대부분 낭낭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비정합니다. 이것은 일군의 학자들 눈에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친 것이기죠 해가지고 재하사학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어떻습니까? 바로 한겨레 20일 편집장 길씨가 썼습니까? 이 내용을 계속 이 내용 잡지를 실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사기라고 시민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계속 실던데, 자, 이 길 편집장의 주장에 심각성이 느껴져가지고, 왜냐면 한겨레 신문을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겨레에 있는 분들이, 주주통신원들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길 편집장의 주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3회에 대해서 3회 분량을 기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공개를 해야겠습니다. 자, 낭낭군의 위치를 입증할 고대 유물 대부분은 고정 과정에서 학자들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복리, 초년사원, 현별호구부, 낭낭목간, 중국식 고본 등에 나온 화폐인 화천, 벽돌무덤의 경우 전조방식, 복리와 함께 출토된 기와 등 평양에서 고분과 함께 발견된 유물들이 한사군 평양스림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해가지고, 자, 한겨레 온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때 한겨레 사람들이 직접 이 길 편집장의 주장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편집장의 주장을 그동안 학계에 어떻습니까? 발표된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여러분들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평양 한사군설은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고조선 평양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초년사원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4년의 현별호구부 역시 행정양식으로서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크기가 다 틀리고 품질, 재료, 재질 등의 진위가 의심되는 등 공문서라고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양식이라고 반론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고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것이 끝까지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낭낭목간 역시 구조상 진위도 의심되지만 국가의 인구 통계 문서가 일반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무덤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이것이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한겨레 자체 길 편집장의 주장을 분석한 사람들, 한겨레 어떤 주주통신원의 그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길 편집장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보면요. 다 거짓 잘못되었다고 한겨레 자체에서 한겨레 신문 구독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그 주장은 옳지 않는 걸로. 자, 그래서 여기 또 볼까요? 중국식 고분에 나온 화폐 화천 역시 중국 신나라 왕망 때 제조한 화폐로서 고분의 조선연대가 왕망 시기의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낭낭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신나라 때 어떻습니까? 화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기와도 그렇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겨레 온에 발표된 내용은 자체 심사위원들의 발표는 역사계의 다양한 주장이 아직 완벽히 반박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윤영 편집장의 단정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한겨레 온에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발표됐지만도 한겨레 구독자들이 대단히 많이 이때 이탈을 했습니다. 왜? 그래도 한겨레는 뭔가 뚝심을 가지고 한국사에 대해서 줄을 꺼줄 줄 알았는데 한겨레 20일 편집장이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이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구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죠? 자, 47억 지도가 이제 폐기가 됐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기경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자, 7월 5일자죠 보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원래 47억 지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덕일이가 뽀샵쟁이가 돼가지고 뽀샵으로 이덕일이가 독도를 지웠다라고 지금도 떠서 인터넷에 떠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 원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울릉도 옆에 독도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자기는 원래 지도를 그렸는데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지었다고 계속 동북아 역사대전을 두둔하는 글을 온라인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뭐냐면 가톨릭대 교수로 인용되어서 차이나는 클래스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북아 역사재단, 이 당시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정언을, 재단 이사장의 정언을 과연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지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뭘 했느냐? 당시 이사장이 김호섭 이사장입니다. 자, 어떤 말 했느냐? 당시 지도 제작자들을 불러 독도 누락 문제를 호통을 치고 욕을 하고 독도를 다시 표기해 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내 독도를 그려 넣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밝혔습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앞에 기경량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덕일이 뽀샵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지도 제작자들이 독도를 누락시켜 왔고 또한 독도를 그리라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직접 명령을 했는데도 끝까지 독도를 그려 넣지 않았다라고 김호섭 이사장이 정언을 했습니다. 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2018년 경고 차원에서 서울 서부검찰청에 저하고 두 분이 직접 가서 D 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냥 두었죠. 보면요. 인간적으로 그냥 더 이상의 내용은 안 했습니다. 왜? 경고 차원으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고소장 접수에 좀 많이 사그라들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인용한 낙랑구역 일대의 구분 발굴 보고 그 책자에 있는 내용, 과연 북한 학계가 평양 낙랑 고분을 인정했는지 앞에 물론 밝혔지만은 어때요? 야, 저것도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국사학과에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 자, 그래서 직접 그 원문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자가 바로 낙랑구역 일대의 고분 유적 발굴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분량이 대단히 두껍죠. 자, 두꺼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해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가능사분 쭉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발굴한 보고서, 이 책에는 지금 몇 개 있냐면 332개의 어떻습니까? 발굴한 보고서, 자, 유행과 기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7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쭉 해가지고 낙랑 일대에 대해서 약 300개의 고분에 대한 보고서가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무덤의 형식이라든지 무덤 위로 몇 호 고분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이제 발굴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무덤의 틀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한나라 무덤이다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오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54의 무덤 뭐 쭉 나오죠. 청동그릇,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온 유물, 낙랑동 11호 무덤, 정백동 135동 무덤, 뭐 141호 무덤, 여러분들 자료 계속 나오죠. 장식이라든지 뭐 노창에 나온 거 이런 쭉 이야기가 다 실려져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하면 지쳐서 못 보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분을 자 발굴했고 분석을 다 했죠. 자, 분석한 자료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무덤의 형태가 어떻는지, 안방의 벽돌이 어떤 형식인지 쭉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관대, 뭐 재단 높이, 이름 수량, 뭐가 나오는지, 각 무덤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다 나왔습니다. 그죠? 유물 이름하고 다 나와 있죠. 수량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지금도 오늘 앞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학자들 이게 뭐다? 한나라 유물이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자, 이상하죠? 여러분들. 북한 학계에서 발표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전부 다 보고서가 해가지고 발표되어 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무덤이 누구의 주인공인지를 이제 적어 놓은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딱지 붙여놨거든요. 딱지 붙여놓은 내용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이러한 발굴을 통해서 평양 일대의 낙랑군, 그 다음에 나무각 무덤은 대체로
BC 2세기 전반기로부터 BC 1세기 말년까지 존재한 무덤이다라고 이제 무덤에 대해서 각 무덤별로 특징을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엎어놨습니다. 자, 기틀 무덤은 여러분들 밑에 제일 밑에 뭐라 했습니까? 기틀 무덤은 BC 1세기 말 또는 1세기 초부터 2세기 초까지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핵심만 쭉 벽돌 무덤에 대한 이제 연대가 쭉 나옵니다. 쭉 나와 있고, 예, 여러분들 무덤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쭉 이렇게 그거를 비교한 내용을 쭉 나오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딱지 부분 볼까요? 자, 밑에 나무 천정 벽돌 간무덤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밑에 제일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벽돌 천정 외간무덤 벽돌 무덤은 2세기 초 3세기 그 다음에 2세기 초에서 2세기 후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격칸이 있는 벽돌 간무덤은 2세기 후반기에서 3세기 전반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무덤의 연대까지 그 다음에 돌칸 흙무덤의 연대를 쭉 해가지고 나열해 놨습니다. 자, 그분을 연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강 무덤은 BC 2세기 전반기, BC 1세기 말, 깃털 무덤 BC 1세기 말, AD 1세기 초, 2세기 초, 벽돌 무덤은 2세기 초에서 3세기 전반기, 동무덤은 BC 2세기부터 3세기 전반기, 돌칸 흙무덤은 3세기 중엽으로 이렇게 이 이제 무덤을 약 300개의 무덤을 정리한 것, 이렇게 발굴한 걸 정리를 했습니다.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놨고요. 자, 이제 이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밑에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양지방은 BC 3000년기 전반기 이래로 고조선 영역의 중심지였으며 BC 2세기 말년부터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는 고조선의 문화의 전통이 유지되고 그것이 더욱 발전된 뭐다? 여러분들 고장이었다. 그리고 평양지방의 문화가 고조선 문화의 개성 발전이며 나무각 무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없고 깃털 무덤, 벽돌 무덤을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고조선 사람의 후예라는 것을 뭐다? 말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국사책에 배웠던 평양의 낭낭 무덤이 한나라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100%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전부 다 고조선의 후예들이 만든 우리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 무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나오죠. 보면 여러분들 중간치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서 낭낭동 27호 구분 낭낭동 쭉 나오죠. 27호 구분에서 쭉 나오면서 자, 이와 똑같은 생김새의 금동 귀걸이는 자장도 시정군 여기에 떼요. 심길이 고분군 고구려 때 무덤 때에서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해가지고 자, 이 무덤이 뭐다? 고구려 무덤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여러분들 낭낭동 27호 무덤. 우리는 한사군 낭낭군 무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어디에 있는 거 보면요, 자장도에 있는 고구려 무덤에서 이런 내용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 무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는 위에 평양 일대 위에 한 번 더 볼까요? 벽돌 무덤에 미친 어떻습니까?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다 해가지고 이 무덤은 고구려하고 다 연결된 무덤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벽돌 무덤에 미친 고구려의 좀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 이런 내용이 여기 쭉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발굴한 이 마지막 줄 330여 개의 고분 이 무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고조선의 후예인 고조선 사람들의 무덤이었고 바로 고구려의 무덤이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낭낭군 무덤에 대해서 330개의 무덤 발굴 보고서를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과연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 무덤이 바로 한사군 낭낭군 무덤이라고 논문을 써대고 교수까지 되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실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다른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오늘 내용 분량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평양의 낭낭 구역의 무덤은 결코 한사군 낭낭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